네, 반갑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역사적인 날이네요.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봤던 그 날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진짜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2조 원이 넘게 순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냥 다 쓸어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크게 오를 것인가 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죠. 뭐 양도세의 완화, 확정이죠. 그 다음에 주주 환화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오늘 금융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몫했을 거다라고 판단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의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브로드컴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AI,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금을 더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죠. 100조 원 규모였는데 150조로 늘리겠다. 자, 그래서 오늘 전력 관련주도 올랐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 관련주가 거의 필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라든지 조방원 쪽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많이 오르지 못했거나 좀 내렸거나 뭐 그런 형태인데 주도주가 확실히 바뀐 것 같죠?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이제 저점권에서 계속 준비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이제 계속 열리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어제도 1조인데 오늘 2조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3조 원이 넘게 이틀 사이에 들어왔는데 만기를 앞둔 시점이라는 얘기죠. 이 물량을 단기적으로 쏟아낸다면 만기일에서 매도 물량이 1조 원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가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같이 생각해서 보셔야 되고요. 만기일만 무사히 잘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긴장을 좀 늦추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면 CPI 지표도 이제 내일 또 저녁에 발표되고 오늘 저녁엔 PPI 지표 발표되잖아요. 요런 거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올라간다 해가지고 흥분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시장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위치, 내가 이길 수 있는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3,314포인트입니다. 종가 기준에서는 신고가가 살짝 아닌 것 같은, 아니죠. 신고가 나왔죠. 종가 기준도 신고가예요. 이게 2021년도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때 가장 높았던 종가가, 네, 14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3,114가 안 되고, 3,305죠. 3,305.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달았던 게 3,316인데, 요거를 이제 이번에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래서 3,317까지 올라가 줬고요. 종가 기준 3,314 명시상부한 종가와 네, 고가 모두 다 네, 신고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매수 국면 좀 들어갔죠? 네, 과매수 국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일단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이제 많이 적어졌어요. 대신에 캔들 차트가 커졌죠.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관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캔들이 커지게 되면은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나타나는 조정은 돌파 시점을 지지선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3,250 많이 빠지면 3,200 요 정도까지 수준에서의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그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고 2021년도에도요. 신고가가 발생됐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조정 들어가고 찌뿌찌뿌 하다가 신고가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약세가 전환됐거든요. 여기 이제 공매도가 시작된 시점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추세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그 횡보하다가 빠지게 되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상승 추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포인트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여주시고요. 상승 포인트에 대한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하락할 그 예상치가 한 7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네, 한 30% 정도 많이 줄었어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서서히
비중을 좀 늘려가거나 종목 숫자를 좀 늘려가거나 이렇게 가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죠. 만기일 잘 지나가야 되고요. 3200포인트에서 3250에 달하는 지지선을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를 조금 더 확장하셔도 되고요. 저점에 있는 거를 공략해서 끌고 올라가면 주도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분봉도 좋았고요. 뭐 마지막에 좀 떨어지긴 했어요.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 요게 이제 내일 만기일에 영향을 좀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쭉 계속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1% 정도 올랐잖아요.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긴 한데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죠. 왜냐면 지금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삼성전자 비롯해서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포인트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시면 자, 외국인이 1조 3,800억을 삽니다. 기관 쪽은 9천억. 그래서 2조 한 2천억, 2조 3천억쯤 매수가 들어온 거죠. 2조 3천억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코스닥이 매도 우위였는데 지금은 매수로 전환이 된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들은 2조 원 넘게 매도를 칩니다. 주가가 올라오니까 팔아먹는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좋긴 좋아요. 근데 선물적 매도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 생각이죠. 그리고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이 지수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상방을 보지 않는 이상은 아마 매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판단은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이번 주까지만 네, 일단 네, 상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빨갛습니다. 오늘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완전히 찬밥이 되어버렸죠. 2차전지는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뭐 지금 보면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거 다 찬밥이에요. 자동차도 오늘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썩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방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다 별별 일 없죠? 네. 근데 오늘 금융주 섹터 세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무려 5.5% 상승, 30만원 돌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72,600원까지 올라가면서 강한 흐름들 보여줬죠. 자, 소부장 쪽은 더 잘 올라갔어요. 소부장 쪽은 더 강하게. 오늘 뭐 원익 같은 경우는 9% 신고가.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오늘은 빠지지 않고 유지가 잘 됐고요. 오늘 솔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뭐 두산테스나 테스 뭐 등등등 뭐 원익 유진테크 뭐 등등등 오늘 다 올라갔죠. 네,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ISC 같은 경우도 신고가 또 발생됐죠. 네, 이런 모습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신고가 나온 종목이 더 있지만 네, 더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네, 아무튼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은행주들 오늘 조금 잘 보이고요. 지주사들 잘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만 2차전지 안 좋죠.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 더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 오늘 현대일렉트릭 신고가예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11% 신고가. 왜 올라갔다고요? 데이터센터 쪽에 투자 확대 이 부분들이 잡혀 있고요. 2차전지만 오늘 계속 울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바이오도 약간 울상이긴 한데 2차전지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알테오자는 2%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요거는 조금 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각오는 있는데 주도주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바이오나 그쪽이 아니라 이제 저쪽 그 반도체나 뭐 은행 뭐 이런 쪽으로 주도주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섹터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매도가 나와서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오늘 로봇 관련주도 좀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좀 떨어지면서 주도주에서는 조금 밀려난 듯한 느낌이 좀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라갔고 두산 로보틱스도 올라갔고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돋보이는 것들이 역시 네. 소부장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는 이거 매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봇 쪽에서 현대 무벡스 오늘 또 신고가, 네, 요거 우리가 4,150원에 샀었잖아요. 4,150원 샀는데 지금 수치로 보니까 10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뭐 매도를 일찌감치 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들고 가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 특강 때 케이프
케이프요. 이거 이제 케이프 6,700원에 샀죠? 네, 6,700원. 특강 7월 25일인가요? 네. 그때 매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때 들어가신 분들, 네. 지금 계속 갖고 가신 분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아무튼, 네. 잘 가는 종목들이 많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강 때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무백수도 특강 때 아니었나요? 네. 그죠? 4,100원대, 이거는 조금 더 일찍. 특강 때도 사긴 샀던 것 같긴 한데, 안 샀나 보다. 이거 4,100원대거든요. 언제 산 거지? 6월달에 샀나 보구나. 그렇군요. 네, 요거는 조금 일찍 샀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하죠.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638개 상승이고요. 245개 하락입니다. 상승 영역이 더 많아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88개 상승에 504개 하락입니다. 여기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아졌어요. 상승률이 더 높아졌겠죠? 상한가 종목은 3개 그대로고요. 쭉 내려보시면 네. 47개 원익 IPS까지 해서 47개가 오늘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 안에 보면 이제 로봇도 있고 뭐 그 전력 관련주도 있고 그 다음에 휴림로부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그 다음에 소부장 그 다음에 전력 뭐 이런 쪽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주도 오늘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3.3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에 2.3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거죠. 3.35.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삼화전자 등등등 해가지고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그죠? 한 4개 정도 하락했고요. 낙폭은 1.3. 3.3, 1.3, 플러스 2% 정도 잡히면 되겠죠? 여러분들 플러스 2% 정도 나왔나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한 2% 정도는 나온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2% 좀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도 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 네. 시장 평균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평균 정도 나온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조방원 쪽이나 2차전지 쪽이 가지고 있다라면 수익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 반도체나 이런 쪽 갖고 계신다라면 수익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다 쓸었을 거예요. 자, 기관 쪽 삼성전자 3,300억. 와, 미쳤네요. 그죠? 금융투자가 엄청 샀겠죠? 네, 3,300억. 와, 하이닉스 매수 있고요. SK스퀘어.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는 더 많이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주사 쪽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 이쪽으로 매수가 쭉 들어갔고 나머지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매도는 현대중공업, JYP엔터, 한국조선해양, 2차전지 쪽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은요. 하이닉스를 6,500억. 삼성전자 네, 3,800억. 둘이 합쳐갖고 1조가 넘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1조 넘게 매수를 해버리고요. 그 밑에 종목군들은 매수가 많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자 전력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은행주, 효성중공업, 하나에로스페이스 조금 샀고요. 뭐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매도는 LG이노텍이 오늘 매도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SDI, JYP엔터, LG엔솔루션 등등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정도. 자, 일단은 이렇게들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저녁 경제지표 그 다음에 내일 만기일입니다. 내일 만기일에 물량이 쏟아지지 않으면 일단은 안심하고 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상황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고 했죠.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 포지션들이 보여지는 거. 그동안 이제 포지션이 나왔는데도 못 사고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높더라도 가격을 사주기 괜찮은데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그렇게 가시다 보면 아마 장이 더 상승할 때 더 큰 수익을 보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더 많이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